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극우 난장판이 되면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고 거취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한 이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한동훈이 길게 보고 8년 대통령의 꿈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원내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라든가,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가 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3년 후에 다시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치적인 설계를 5년 후에 8년 대통령의 꿈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4년 중임제 개헌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연임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이런 중임제 개헌의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4년 중임제에 해당이 돼서 본인이 정치를 잘하면 다시 4년 더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나이는 57살. 만약에 8년 대통령을 하게 되면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8년 대통령,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느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될 만한, 대통령은 이제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얘기합니다.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변신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뭔가 일단은 이제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왜냐, 한동훈은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전부 다 축소가 됐고, 1년 전에 63%로 화려한 영광으로 1차 투표에서 당대표가 됐던 것이 많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 3연패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57대 43으로 김문수에게 졌고, 자신의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태 후보가 결선 투표에도 들지 못했고, 그게 이제 2연패. 그리고 본인이 김문수를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장동혁이가 승리하는 3연패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왜 63%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당원들은 왜 이렇게 극우화됐는가? 극우라고 하는 성을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뚫지 못했는가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 6월에 뭔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지방선거에서 이런 식의 극우 지도부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만 기다리는 많은 분노한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 극우를 완전히 혼내주겠다 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 부산, 대구, 경북만 빼놓고 서울, 부산, 충청, 남북도, 강원까지 모조리 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는 대폭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극우 지도부는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누가 될 것이냐, 이 한동훈 대표가 리드하고 있는 합리적 보수가
맡을 것이냐, 아니면 중도 보수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선거 패배의 정도가 기대보다 약해서 다시 어떤 이 극우 강경 보수파가 다시 또 도전을 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컴백을 해서 당대표를 해서 당권을 잡아서 그때부터 2년 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고 공천 시스템을 확 바꿔서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가 당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거 이후에 2년 후에 있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본선에서 승리를 해서 8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야심을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 발판은 내년 6월의 당대표 선거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는 국민 이 보수 혁신 운동본부 뭐 이런 걸 만들던가 개혁 보수 운동본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모임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현장 데모도 하고 이러면서 극우 세력과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변신을 해야 됩니다. 계엄에 반대해서 해제를 이끌고 그리고 이 탄핵에 찬성을 하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고 한동훈 정치인의 이미지의 중심이고 용기를 보여준 것이며 하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충분 조건은 50%가 더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인물에게는 항상 서사, 의미 있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처럼 다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스토리, 서사가 필요합니다. 한동훈의 서사는 50%입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것은 서사이지만 50%입니다. 이제 그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 대중 친화적인 이런 것들에 관한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내 옆에 있는 정치인, 내 앞에 있는 정치인,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서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노무현이 부산을 여러 번 두들겨서 결국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데에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던 것처럼 자, 이번에도 계양을이 되든 안산이 되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것을 일찍 선택을 해서 일찍 이사를 해서 현상에서 지역구 봉사라든가 또는 예를 들자면 계양발전연구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봉사, 활동, 대화, 그리고 저녁에 상가 같은 데 찾아가서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내가 누구다, 나는 왜 계양을에 왔는가, 이재명이 상징적으로 존재했던 계양을에 한동훈이 부닥쳐 보는 것, 그래서 계양을에 피와 땀을 흘리게 되면 장동혁가 아니라 장동혁 할아버지라도 공천을 안 주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자, 공천을 받게 되면 열심히 뛰어서 몇 %가 되든 신승을 하든 아니면 석패를 하든 부닥쳐서 민주당도 거기에 거물 후보를 낼 터이니 부닥쳐서 싸우는 겁니다.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져도 이런 어떤 한동훈 전 대표의 계양을에 뛰어드는 것 같은 엄청난 변신이 국민의힘의 강경보수 당원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겁니다. 한동훈이 옛날의 한동훈이 아니구나.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도 많이 묻혀버리고 사라질 것이면
한동훈의 개항을 변신이 최대 화제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공천을 못 받아도 장경희가 장난질을 해도 그것이 탄압받는 사람, 피해자 이런 것이 돼서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떨어져도 승리하면 뭐 영웅이 되는 것이고 당대표는 따놓은 당상이고 설사 석패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가 되는 데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이런 식의 변신이 8년 대통령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